번째 상호작용 유형은요. 유아 대 교구 또는 환경이라는 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 온전히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기질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는 나의 훈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미리 가서 그 상황을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양육 기술을 써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한 교구와 오랫동안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장난감에 대해서 빨리 신규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런 교구와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그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이때에는 여러분 또래와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두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구조화된 장난감인지 혹은 비구조화된 장난감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조화된 장난감은 아이들이 만지면 만질수록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정형화된 장난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난감들은 굉장히 신규효과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좀 더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길 원하신다면 가정에 있는 이 놀이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블럭놀이를 하고 차릉놀이를 하고 모래를 가지고 놀고 혹은 리본끈, 스카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만들 때마다 새로운 결과물들이 나오는 비구조화된 그 교구들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많을 때 때로는 좀 아이가 심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심함 속에서 놀이를 찾는 아이들의 이 정서적인 역량이 결국에는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몰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편하게 라는 관점을 잊으셔야 돼요. 그 편하게 라는 말에 갇혀서 지금 이 아이들이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불편하면 관계 맺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때마다 교육할 만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거는 내가 우리 엄마의 얘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겠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잔소리, 지시를 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활동 반응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바라봤었을 때 하지마 라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그 하지마 라는 말에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핑크,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핑크도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핑크 코끼리라는 이미지가 막 떠오르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어떤 단어를 인지를 잘 못한대요. 그러면 어떤 걸 인지하냐? 그 단어의 앞에 나오는 그 명사를 잘 인지하는데 우리 말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바꿔볼게요. 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걸어서 천천히 걷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천천히 걷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인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뛰는 행동보다는 좀 천천히 걷는 태도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마다 여러분 어느 시점 돼서 내가 잘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교육할 만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긍정어를 많이 선택하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발달 단계보다 유아기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아의 사회 정서적 유능감을 키워주는 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꼭 유독 빛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측면은 사실 아직 유아기에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측면이 아니다 보니 이 아이들이 주변 친구와 어떻게 다 잘 지내나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 유능감을 잘 발현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빛이 나요. 사실은 이 빛이 난다라는 것들은요 이 아이를 향한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인 우리에게로 향하는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이를 참 잘 키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정서적인 어떤 따뜻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얼만큼 에너지를 쏟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와 재우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떠한 하루를 보냈는지 오늘 엄마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어 혹은 엄마도 오늘 새롭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어른과는 다르게 저 친구는 휴지로 응가도 잘 닦아, 저 친구는 색종이도 잘 접어, 저 친구는 딱딱한 고기도 잘 씹어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굉장히 잘하는 강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또한도 아이를 통해서 사회 관계를 맺는 것들을 또 배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 주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을 잘 배우고 또 그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강점임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아이들 잘 키워주셔서 기관에서도 빛이 나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과 부모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